역사상 최초의 장서 대통령을 혹시 꾸시나요?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나왔습니다. 6글자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친함? 그럭저럭 친함. 자주자주 만남? 만날 기회 있음. 무슨 얘기 주로? 그때 다름. 이재명 연임해? 가능하다 고봄. 대통령께서 그 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입했다 고 보는 통화 내역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수사기관의 왕초처럼 행동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죠. 걱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잼 정치인들 모셔서 조금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르만 인터뷰.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의 거의 원티어, 그러니까 퍼스티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노잼 쪽에 가까운 분입니다. 재미없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심지어 사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2시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정말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트라우마가 있군요. 오늘 트라우마 치료하겠습니다. 와, 이거 치유될지 모르겠어요. 자, 함께 해주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당선자 곽상원 당선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때 버섯찌개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버섯찌개 먹었죠. 예, 예. 그럼 한 번 더 뵀었나 보다. 그때 예, 중국집도 한 번 갔던 것 같은데요. 중국집도 갔었습니다. 같이 많이 다니셨네요. 거예요? 왜냐면 사건을 수임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저 신영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이분을 그때 무슨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그때 처음 뵌 게 국회 방송. 국회 방송에서 그때 국회 방송 아나운서로 오셨고. 그랬나요? 예, 그때 제가 토론자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예. 이분을 제가 이제 그 불금쇼에 모셔보려고 그래서 이제 섭외차 이렇게 만났었는데 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나. 그때 고민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중했다는 느낌은 제가 좀 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도 이제 여쭤봤거든요. 정치하실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굉장히 하여튼 대답을 한 2번 3번 막 이렇게 숨겨 가며 이렇게 좀 약간 대답을 하여튼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로 여쭤보죠. 정치 왜 하신 건지. 바로 여쭤보 첫 질문으로 갈까요? 예. 오늘은 답을 들어보죠. 일단 지금 뭐 정치를 하게 된 당선도 계기가 어떻게 아이고, 되시는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벌써 신문 정치면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때 결혼하실 때 나왔죠. 그렇죠. 정치면에. 근데 이제 그때는 누군가의 사위로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뭐예요? 이게 참 그 사람이 한 가지 계기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한 30분 걸립니다. 이 그렇습니까? 인생 역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네네. 정치 왜 하시냐? 계기를 왜 하냐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당선되면 뭐 할 건데요? 이제 좀 할 일이 많지요. 할 일이 많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정치 제도를 본령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국가도 좀 바로 만들어놔야 되고.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때 했던 정기요금도 좀 바로 맞아. 그 사건 있었어. 뭐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 누진제 그때 관련해서 뭐 전기요금 폭탄 본인이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냥 이렇게 한 2시간 하면서 그냥 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변호사니까 이걸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사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아마 모아서 같이 하셨었죠, 아마. 아니 일은 제가 다 했고요. 일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원고는 여러 명이었고. 원고는 한 2만 명쯤 됐어요. 맞아. 2만 명 정도 모아서. 어떻게 됐어요, 참 결론? 이게 그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요? 그게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게 3건이 남아 있고. 10년째예요? 예, 10년째. 그 대법원에서 판결도 몇 개 났습니다. 일부는 또 약간 패소한 것도 거의 다 있고. 패소했죠. 거의 다 패소했어요. 거의 다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돼서 뭐 제도적인 변화도 좀 있고 했죠. 성과가 중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이 드신 분들 대충 좀 아시는데 2014년 이전과 2014년 이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네. 매년 여름마다 전기를 아껴 씁시다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네네. 2014년 맞아요. 이전에는. 예. 근데 2014년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오. 지난 10년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변호사님 때문이에요? 제가 다 제가 소송해서 그런 것이죠. 아, 그때 그럼요. 이슈가 돼서. 그럼요. 오. 아, 전기는 뭐 아껴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낭비할 필요 당연히 아껴 쓰는 거 당연한 것인데 네네네. 그때 아껴 쓰자고 한 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나왔던 거 기억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예.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10년 전에 주로 나왔던 논거가 음.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블랙아웃이 온다. 아하. 블랙아웃에 담배님 죄송한데 그 마이크에서 조금 가까이 말씀해 가까이, 주시면 예, 예. 예, 더 네네네. 말씀이 잘 들릴 것 감기에 같습니다. 좀 걸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아니, 감기 걸리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요? 예. 아, 핑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말씀 예, 이어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네. 블랙아웃의 주범이 되니까 음. 그걸 꼭 여름에 아껴 써라. 아.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가정에 쓰는 전기는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더 한꺼번에 늘리거나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어요.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 예. 에어컨 막 실제로는 세게 돌려도 어차피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 가능한. 실제로는 네. 그 기온에 따라서 쓰는 양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통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은 왜 오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만 하려고 1시간쯤 걸리는데. 그래 하지 맙시다. 예. 아, 그럼 안 하는 걸로. 하지 마. 바로 또 트라우마. 네, 안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치한 네네네. 이유 첫 번째 전기 정기 요금. 산자위 가셔서 요거 이슈 또 다루시겠다라고 그것도, 하니 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 좋아 보였지 뭐 국회의원.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래요? 예. 국회의원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저희 끝까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나도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니, 비밀은 아니잖아. 비밀이에요.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그게 이분의 마음 그 속에 비밀을 있는 네. 거고 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웃다가 끝내요. 저 충청도시잖아 고향이. 거기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요. 네. 저희 그 부친 다 네네. 이사를 아. 집안 분위기 자체가 충청도 분위기입니다. 충청이는 또 충청인을 알아봅니까? 왜냐면 예. 아버지 저녁 드시고 오셨는지 안 드시고 오셨는지 알아내는 데만 한 40분 걸리거든요. 우리 충청에서는 야, 얘기를 안 해. 그래요. 네.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기자가 멘붕이 왔어요. 아.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우리 박 예, 당선자 하면 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98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26년 뒤에 사위가 당선이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종로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노 대통령의 추도식이 있었고 좀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어르신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는데요. 예. 어르신께서는 종로구에 2번 출마하셨습니다. 예. 98년에 출마를 하셔 당선이 되었고, 네. 그로부터 2년 전에 96년에 낙선 한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 간 지가 지금 한 2년쯤 됐는데, 네. 아유, 잠깐만요. 예. 네. 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됩니까? 예, 예. 문제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안 네. 하시더라고. 예, 2년쯤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때 기억이 난다는 말씀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거의 30년 정도를.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운동, 그러니까 네네네. 선거에 관심이 있는 계층들이 그냥 네. 그대로 이제 이어온 것이죠.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네, 뭐 새로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종로라는 지역을 가신 데에도 그런 점이 좀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그런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종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많았죠. 전현희 당선인도 처음에는 그렇지. 종로를 네. 얘기했었고 뭐 이광재 네네네. 전 지사도 처음에는 이제 종로를 생각을 했다가 당에서 근데
불도저로 싹 밀어드렸죠. 아 그때 이제 길 터주셨죠. 우리 이제 이광재 지사가 장르만에 나와서 이제 네. 아 맞아. 주군의 사위가 아 맞네. 가는 곳에 내가 아, 또 어떻게 그와 하느냐.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예. 아, 혼냈다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라고 많이 했어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2년 전에 이미 저는 그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네, 했거든요. 네, 네. 예, 예. 김에 납다. 예, 계속 예. 하고 있었고요. 예. 아. 근데 먼저 왔다.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렇죠. 예. 예, 예. 아 왜 단수공천 줬어요 당에서? 아니 그 단수공천도 사실은 이제 네. 그 당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지. 네. 뭐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그 밀어주거나 제거한 적은 아, 없습니다. 단수공천은 사실 조금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단수공천을 주잖아요. 물론 기준은 있지만. 예. 그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반 이상 이제 예. 지역위원장이 있었고 작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등록하신 분이 이종걸 전 의원님이시고 아, 예. 맞습니다. 그다음 예. 등록하신 분이 전현희 전 예. 네네네. 지금 당선자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 분이 실제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광재 그 사무총장님은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고심을. 실제로는 하질 네. 않으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랬고 그때 이제 공정 과정에서는 이제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네. 그 수치를 보고 사실은 결정한 겁니다. 아, 예. 네, 여론조사 단수를 줄 결과. 만한 숫자가 나왔군요. 원래 1위 후보, 2위 후보 예. 20% 이상 예. 차이가 네, 네, 나면은 네. 단수공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런 이야기들 하시려고 요 아이패드를 펼쳐 놓으신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네.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 그죠? 네. 예,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띄워놓고 계세요? 궁금하다. 그냥 카메라로 거울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굳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종로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고, 네. 이제 22대 국회에 네. 이제 첫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 뭐 여러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25만 원 혹은 뭐 종부세 뭐 이런 얘기들이 아 정책 얘기부터 갈까요? 예. 딴 거부터 할까요? 아니요, 뭐 가셔도 됩니다. 예. 네, 25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5만 원 주는 거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추진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22대 국회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 엊그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선인님도 굉장히 찬성하신 입장이고요.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 국민. 예. 일단 이게 제 그냥 뭐 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일단 그 25만 원을 한시적 기간을 두고 그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네.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검증된 이론은 아직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단기적 진작 효과는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냥 심리적으로라도 네.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저도 벌써 이제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에 낸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국가로부터 그렇게 현금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럼 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네. 소비를 단기간에 하고 나면은 이미 다 세금 등으로 국가에 다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 번쯤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예.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기분이 나 지금 한 번쯤 줄 때야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좀 검증을 예, 해봐야 예. 되는 건데 예.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주 검증이 완벽하게 된 예.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하지만 예.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한 100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좋아. 금액의 차이 좀 있는 거죠. 예.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 어떤 개념인지 저도 구조가 그런 좀 고민을 좀 궁금합니다. 해봤습니다만 네. 제가 그 금액까지 결정 못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는 단기간이나마 경기 진작 효과는 좀 있는 것 같고 요 정도 축적을 못하기 때문이죠. 아하. 요 정도면 재정에 큰 부담 정도는 안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3조 정도 되는 돈이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더 어려운 분들께 뭐 하다못해 50만 원 가고 좀 여유 있는 분들께 안 가고 하는 그런 선별 지원보다는 다 같이 나누는 게 더 괜찮다. 선별 지원에는 또 선별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과 있으니까. 시간과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차적인 비용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시 지급하되 그 단기간에 소멸하게 하는 것이 낫죠. 차라리. 예를 들어 만약에 그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네. 저는 안 주고 아나운서님만 주면은 거기 왜 안 줬는지 좀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뭐 소득 기준 선별로 정도가 하겠죠. 되겠죠. 소득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경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아. 예, 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 근데 그 실제로는 선별하는 그 비용이 뭐 기재부 쪽 그때 뭐 우리 얘기도 들어봤지만 실제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예, 소득 기준이라는 건 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선별하는 것 자체에서는 뭐 큰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예, 예. 이제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복지로 접근할 것인지 네. 지금 소비 진저로 접근할 것인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한 번쯤은 줄 때가 된다. 근데 줄수 복지의 있다. 문제는 예. 당연히 예. 그 어려우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이게 그 지금 논의의 측면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요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건 뭐 한 3, 40년 동안 계속 이제 이게 소비자들 많이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특히 지금이 다른 때보다 더욱 더 어려운 시점이어야 이게 25만 원 지급이 좀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있었다면 그때는 왜 안 주고 다음에 또 어려울 때 왜 안 주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 혹은 앞으로 올 어느 상황보다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 드시고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목이 아이패드에 마릅니다. 없죠, 이거는? 네. 네, 내용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모든 정책은 네. 모든 법안은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음. 그 소득을 얼마나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뭐 그 경기 지표가 어느 때 가장 어렵다고 볼 것이냐, 그거 사실은 알 수는 네, 없는 네, 네. 것인데 실제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다들 물어보시면 지금 실제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급여를 받아도 그 기본 생활비, 차비,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출금이 많아져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제 주변의 분들만 봐도 네, 거의 한계선상에 몰린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 지금 네. 실제로 그러면 그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저는 한시적 위로금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로금의 아. 의미로라도 괜찮다. 민생 위로금.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럼 뭐 두 번째 정책 이슈로 사실 그 이제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종부세. 예. 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부동산 집값 안정을 잡겠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여기 고가 주택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이걸 지방 교부금으로 나눠줘서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 종부세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뭐 폐지하자, 뭐 종부세 자체를 좀 재검토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봤습니다, 대해서는 저도. 예,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아, 몰라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해 어떻게 입장 보시나? 있으세요? 예, 종부세요? 네. 예. 사실 세금 관련한 논의는 이게 하나의 세제만 관련해서 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세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지금까지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집값 찾겠다는 것이었고 예. 실제 민주당의 그 오랜 기조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를 그 세금으로 한편으로 예. 징벌하는 듯한 예.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 예. 근데 하지만 네. 이게 거기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는
그런 수단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냥 종부세를 지금 유지해왔던 것이죠. 네. 주거 안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집값 안정의 집값 측면을 안정이 있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예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일 텐데 예, 지금 종부세가 지금 이미 도입된 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예. 20년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은 그 효과가 제대로 애초 설계 목적대로 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때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가 과연 만약에- 집값 안정을 시켰는지 예.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본 다음엔 만약에 아니, 모든 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도는 실제로 설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네. 설계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안이건 정책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가적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왔던 것은 뭐냐면 최초 도입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만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네.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좀 안 좋은 아. 방법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 20년 동안 봤으니까 이제 집값의 안정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다면 일단 이제 종부세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그것도 지금 하나의 그냥 현상을 지금 뽑아낸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하자는 얘기는 예. 그 주된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예, 예. 굳이 세금을 별도로 또 매길 필요가 예, 예, 있느냐라는 예, 예.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 집 한 채인데 큰 네. 집을 가지면 괜찮고 작은 집은 또 안 되냐 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경고를 해드린 것처럼 재미가 없다. 네.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죠? 지금 20분 정도 딱 지나니까 힘들어지잖아. 그럼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당선인님의 입장은 그 이제 종부세를 아직은 재검토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건가요? 제가 아직 그 종부세 예. 그 지금 운용 효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아. 그 문제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는 다 알겠는데 예. 논의는 다 알고 찬반 논란도 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 실제로 어느 효과가 더 컸는지까지는 예.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곽상원 저 당선인께서도 어쨌든 앞으로 대중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많은 메시지를 또 내셔야 되는 분이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메시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메시지 보내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제가 이 시점이 올 줄로 저는 이제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6글자로 우리 장르만 여의도니까요. 6글자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6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6자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질문하실 때도 6자요? 6글자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이재명과 친함? 그럭저럭 친함. 그럭저럭 친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주자주 만남? 만날 기회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날 기회 있음. 예. 기회가 있겠죠. 당선인 총회도 하고 뭐 하면 무슨 얘기 주로? 그때 다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때 다르구나.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저 이상민. 5초만 시간 주십시오. 어렵다. 어려워요? 6글자가 어려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무현 정신 5글자잖아. 은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해야 하나요? 예.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홀로서기 가능? 가능할 거라 봄. 심. 가능할 거라심. 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 봄? 어제 본회의 어제 봄? 본회의 예. TV에서 봤음. 결과 어케 평가? 결과 채팅 아닙니까? 이거 좋다. 6개가 너무 좋아, 어려워가지고. 좋아. 한편으론 예상. 한편으로 예상하셨구나. 근데 예.
뭐 무효표 막 나오고 이런 거는 예상 당연히 못 하셨을 텐데 부결될 건 예상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이탈표 어디서? 알 수 없음. 정말. 알 수 없음 정말.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간단하게라도 이게 네. 전 트레이닝하는 아, 의미였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법조인이신데 예, 예. 저희가 너무 이렇게 그러면 종로에서 경쟁하셨던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지금 오늘까지 의원이죠. 예, 그 이제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재형 의원 찬성표 던졌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예, 그것도 알 수 글쎄요. 없죠, 사실. 예. 정말 알 수 없음. 푹 빠지셨어. 6글자에 푹 빠지셨어. 예, 예. 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 실제로 그거를 알려면 예. 그 사람의 행동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분도 많으니까 네. 예. 특히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그 당에서 지금 당원들의 권한 이걸 좀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예, 예. 많이 좀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정당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예. 그 당원들이 그 당을 뭐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열성 기본적으로는. 지지층이 많은 정치인은 아니시죠? 저에 대해서요?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뭐 무슨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예. 언급이 좀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비밀리 암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암이야. 숨겨진 실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당선인님을 이렇게 몰래 좀 돕는 분들은 많으나 드러내고 막 여기저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뭐 드러내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럼 이제 곽상원 당선인은 이제 국회 활동 열심히 이제 하실 거고 국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정치적인 꿈의 끝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죠, 항상. 예. 역사상 최초의 장서 대통령을 혹시 꿈꾸시나요?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 하나 나왔네요. 곽상원. 예, 아이고 뭐. 예.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이고, 자기는 그럼. 자기는 아니고. 한 차차기. 아니 뭐 지금 국회의원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 좀 디테일하게 갈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원권 강화하자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뭐 당원 투표 비율을 넣어서 하자든지 아니면 뭐 당원의 권한을 2배로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두고서 사실 당내 설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랑 이제 양문석 당선인 간의 설전도 오가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편의 말이 맞다고 보시는 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입장? 예. 저는 참 그런 생각할 때 네. 일단 당원들의 입장을 물어본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어떤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지금까지 그 지난 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네. 실제로 당원들의 의견을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요. 사안이 있어야 이제 전당원 투표를 그렇죠,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근데 마치 전당원 투표가 있었고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고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당원들의 총의가 확인이 되면 네. 그것을 좀 반영시키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총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장 경선 후에 후폭풍으로 이제 막 탈당계 내고 막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뭐 2만 명이 뭐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뭐 좀 이제 위로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뭐 전당원 투표를 해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현상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당원의 어떤 강성 당원들의 좀 반발 또 화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이 전체 당원들의 의사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단 말이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과대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확인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히 적극적 지지층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댓글창도 보면 네. 보통 이제 아주 그 열성 지지자분들 있는 경우는 네. 댓글이 뭐가 있나요? 사람은 좋아 보인다.
해당 정치인 나오면 예. 그 팬들이 와서 막 열심히 다 아. 도배하고 예. 난리 나거든요. 아, 예. 제가 여기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당선인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여쭤봤는데 명확한 당선인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당 얘기가 나와서 그럼 예, 예. 육자 토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까요? 네. 뭐 아쉬움이 좀 있으셨구나. 이재명 연임해? 아 이게 뭘? 이재명 연임해? 연임해. 이재명 대표 연임. 예, 네. 일단 그 육자 토크로 6글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또 멈춘. 가능하다고 봄. 오. 아 연임 가능하다고 본다. 예, 예. 그게 더 그럼 좋다고 보세요. 해야 된다고 봄? 해야 된다?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의 리더십을 뭐 강하게 쥐고 갈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지금 당위가 불가피하게 부여될 일단- 수 있는 거고.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당의 지배적인 정서는 예. 지배적인 정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길 바라는 어. 정서가 있는 것으로 좀 봅니다. 본인의 생각은. 예. 본인의 생각이요? 네. 네. 글쎄 가능하다고 봄. 아니, 가능하다고 예, 예. 보는 거는 예, 예.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나는 이제 예. 판단하는 거지. 내가 그게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자꾸 이렇게 추궁하지 글쎄요. 말까요? 글쎄요. 저는 점 6개 찍으신 건 아니죠? 점점점점점점. 좋다고도 봅니다, 사실은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네. 국회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당 대표로 나오시겠다는 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당에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지금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지 않는 거는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해봐야 여성 지지자들한테 크게 이제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실제로 당 대표로 나올 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있겠죠. 도전할 분들이. 예. 근데 원래 당은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네. 당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은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시는 나와야 것이죠.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보고 아마 당을 위해서도 그게 더 괜찮은 일이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을 위해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어제 천준호 의원이 한 맥락과 비슷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어쨌든 차기 대선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당 대표를 연임하게 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또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 발 이제 물러서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의원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 그 역량이 좀 소모되는 그런 경향이 의미에서.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제 잘 판단하는 전문적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나만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출연료 얼마죠? 출연료 네. 줄 만큼 주세요. 줄 만큼 주세요. 최대한 한번 당겨 볼까요? 아이고 뭐 제가 다시 확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만족을 드린 방송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이고. 진정성이 좀 많이 보였던 방송이었을까요? 아주 불만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 정프로에 물어도 돼요? 주기 싫은 느낌? 조금 뺏었으면 좋겠어. 예. 분할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 뭐라도 예, 답변 들어야겠어요. 오늘 그 검찰개혁 TF 회의하고 예,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이제 22대 들어서 이제 당 TF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 추진할 거고 또 조국혁신당이랑 또 협업도 할 거고 한데 그 얼마 전에 그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예. 큰 궤에서는 동일하다. 조국혁신당이랑 뭐 기소청으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근데 뭐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난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선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그리고 뭐 이건 뭐 검사장 직선제랄까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참 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개별적인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 검찰이든 군인이든 국세청이든 교육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과거의 군인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검사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방치해 둔 것이 더 문제죠. 예. 오랫동안 그런 싹을 틔우고 이미 나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확인을 했으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범죄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과정은 지금 대한민국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는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찰 제도에 대해서도 각 국의 비교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과거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때 제도가 상당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통치 기구 중 하나로 그 사람의 인신 구속과 재판을 통한 억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과거에는 원님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재판을 하는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네. 재판 다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과 수사 기소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 기소하고 또 붙여놓으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소도 떼놓는 것이 맞습니다. 떼놓되 조금 더 제 바람으로는 이왕 떼놓을 것이면 그 국민이 기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대배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국민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것인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검사님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시면 수사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기소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것이고요. 검사장 직선제보다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네. 실제로 미국도 그 각 지역별로 그 검사장들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선거를 하게 되냐면 선거의 가장 큰 특징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선출된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명한 공무원으로만 만들게 되면은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의 눈치만 보게끔 돼 있는데 네. 선출직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자신의 이제 그 공적 역할, 공적 공무 수행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선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도 뭐 많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 사법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을 자칫 막 인기 투표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이미 지금 대배심 제도가 대만에도 도입을 했고요. 예. 그것이 지금 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네. 실제로 많은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디테일은 모르지만 예. 국민이 기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이 수사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뭐 그 제도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댓글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요. 나라라 슈퍼보드의 삼장법사를 좀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치키 차카 초코초코초. 네. 그러니까 온화하신 인상이 네. 있습니다. 예, 화법이 이낙연계 같다는. 그래요? 예, 이낙연계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편집게 됐습니다. 네, 편집계 예. 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에서의 뭐 탄핵 열차가 뭐 출발을 했다는가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은 뭐 조금 더 아주 노골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의결도 이렇게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 당선자께서는 지금 막 야권에서 일고 있는 탄핵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사태죠. 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고 탄핵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면 그 임기를 지키고 제대로 공무 수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실제로 탄핵 발의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딱 두 분 계셨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고 예. 실제로 탄핵으로 파면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가적으로 불행인 것이죠. 그런 국가적 불행의 사회를 또 만들 것이냐는 사실은 대통령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제가 이제 선거에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을 만나 보면 제게 굳이 오셔서 그 대통령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는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왜 많아졌느냐? 제가 느끼기로는 선거의 분위기를 보니 당선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인은 예. 사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네. 대변하는 기능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보는 통화 내역까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왜 그 수사기관의 왕초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이런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셨을까요? 지금 야당의 상황을, 그 정부의 상황을. 정부의 상황을. 예. 정부의 상황이요. 예. 예. 질문이 좀 부적절했다. 한심스럽다고 그랬죠. 네. 한심스럽다. 네. 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분노하셨겠죠. 분노하셨겠다. 네. 여튼 뭐 이 상황은 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여튼 뭐 우리 당선인께서도 굉장히 분노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네. 가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략 한 40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했는데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뭐 필리버스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것도 다 또 개인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능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참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정치인 다 되셨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각상원 변호사.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나는 정말 이런 정치 한번 22대 국회에서 멋지게 한번 좀 보여주겠다. 뭐 주민들께 혹은 뭐 국민들께 만약에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 장래만 여의도에 나왔으니까 네. 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얼굴을 바꿔가면서. 예. 당적을 자주 옮긴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달리하더라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내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 성대모사를 좀 연습해야겠다는 생각도 성대모사를 연습해야 되겠다. 이분께 어울리는 저 정치인 누구 있습니까? 제일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낙연.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입니다. 제가 저런 목소리인가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목소리가 새로운 미래 쪽입니다. 우리 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야 종민아 너는 왜 그러냐. 새로운 미래입니다. 네. 네. 여튼 이낙연 대표. 이런 거 하나 또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디 저 방송 나가셔서 써먹기 좋습니다. 근데 성대모사는 어떻게 연습하는 건가요? 성대모사요. 네, 그건 따로 나가셔서 따로 강습해드리겠습니다. 강습하시기 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곽상원 변호사님, 곽상원 이제 당선인 예, 예. 되셔갖고
이제 22대 내일 언제 첫날 출근이에요? 첫 출근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31일. 30. 30. 내일인가요? 그러네요. 보니까. 내일이에요? 오늘 전날이구나 바로. 예. 방배정 받으셨죠? 예, 방배정 받았습니다. 누구 쓰던 방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호세요? 예, 327호라고 아, 합니다. 327. 어떤 방이에요? 그냥 뭐 무난한 방이에요? 방입니다. 예, 그냥 예, 예. 방입니다. 예. 네, 327. 고층이 로얄층이다. 로얄층은 6, 아닌 7, 걸로 알고 8층. 있습니다. 예, 로얄층은 아니다. 최저층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아직은 초선이시니까. 예, 맞습니다. 네. 낮은 올라가셔야죠. 자세로. 예. 낮은 네, 자세로. 그래서 예. 한층 한층 올라가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릴 건데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예,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당했는데. 제가 참 사실은 정영진 아나운서님 뵙고 싶어서 왔고요. 그렇습니까?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핑계에서 왔고요.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서 참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국회에서 아마 종종 뵈시게 될 겁니다. 예, 그죠? 연락 네. 자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상원 당선인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뒤늦지만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